그래서 총 매입값 계획이 취등록세 포함하고 뭐 이런 걸 포함하니까 25억 8,381만 2천 원이더라. 그리고 이제 명도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연체돼 있는 각종 이제 필요재 경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더라. 그렇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권리 분석을 이제 좀 했으면 이제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입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분석하고 현장 실사를 해서 물건 분석을 하고 여기저기 이제 뭐 복덕방도 들려보고 부동산도 한번 들려보고 여기 시세가 어때요? 임대 수준은 어때요? 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겠죠. 뭐 당장 내가 뭐 거기에 당장 중개업소에서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알아보러 가지가 않은 이상 그걸 뭐 상세하게 알려주겠습니까? 그죠? 자기한테 뭐 큰 이득이 없는데 뭐 음료수라도 사갖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알려주겠지만, 그쵸? 그래서 뭐 이런 뭐 탐문하는 방법이 뭐 가장 탐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뭐 마치 진성 임차인, 진성 매수자인 것을 가장한 탐문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부동산에서 이제 눈치가 빨라갖고 너무 잘 알아차리죠, 그런 거를.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건 조사를 하고 이제 밸류에이션 해보겠죠. 뭐 시장,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뭐 원가법 이런 걸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얼마를 임대를 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연간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드득드득 붙어 있는 하자는 치유가 가능한 하자냐. 그리고 그 하자는 경제적인 하자냐, 법률적인 하자냐, 물리적인 하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물리적 하자인데 이거 치유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치유하지 않고 그냥 썼을 때는 시장성에 어느 정도 저촉이 되느냐, 법률적인 하자는 이것을 법률적으로 커버링 할 수 있느냐, 소송을 통해서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법률상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깰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협상하면 이 법률적인 하자가 협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법률적인 가치가 있느냐. 경제적 하자는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경제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 너무 이제 안 좋아서 뭐 임대가 불가하다거나 뭐 아예 그냥 이런 류의 부동산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거나 경제적인 그런 하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각각의 어떤 요점들을 놓고 이제 내가 얼마 입찰할 것인가, 뭐 마음속으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알트 1, 2, 3 뭐 해서 알트 1 뭐 예를 들어서 100억, 2는 99억 9,900, 3는 뭐 90억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그거는 개인적인 뭐 평가 기준이나 가치 기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입찰할 때 이제 준비물하고 입찰표를 작성해야 돼요. 뭘 가져갈 수도 있고, 이게 인터넷에 이제 돌아다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다운해가지고, 길 입찰표. 그쵸. 봉투 같은 거는 그거 쓱 갖고 나오면 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갖고 나오면 그렇잖아요. 양심적으로 해야지. 봉투 몇 개는 갖고 나와도 돼요. 입찰 봉투가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좀 몇 개를 갖고 나와도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거는 갖고 나오긴 좀 그러니까, 입찰표 같은 거 미리 작성해 갖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가서, 이런 사람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5억을 써야 되는데 막 이제 쫓길 때 막 사람들이 이제 입찰 봉투 빨리 지금 넣으셔야 됩니다. 10분 시간 주겠습니다 하면서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 내에 여기 입찰함에 입찰 봉투를 투찰하지 않으면은 받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면 막 조급해진다고. 그러다가 하는데 0을 하나 더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15억을 써야 되는데 150억을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증금이 몰치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얼마예요? 만약에 최저 그 매각가액이 14억이다. 14억인데 이제 입찰가액을 15억에 넣었다. 그럼 14억에 10% 보통 이제 20% 넣었으면은 2억 8천을 날리는 거예요. 2억 8천. 거기서 그러면은 그런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리가 풀리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그 보증금에다가 있잖아요. 입찰 보증금 거기다가
보증금은 똑같잖아요. 최저 매각가액이 있으니까. 최저 매각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저 매각가액이 14억이야. 그럼 14억에 10% 아니면 20%잖아요. 그럼 10%면 1억 4천을 미리 써놓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삭선을 딱 해버리는 거 못 쓰게. 그리고 그 입찰가액 쓰는 데 있잖아요. 여기도요. 최저 매각가액이 14억이니까 10억 단위까지밖에 안 쓴다고 어차피 사람이. 그러면 100억 단위는 딱 삭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만 쓸 수 있게. 그거 안 해놨다가 영월 하나 더 써가지고 그런 거 몇 번 봤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기일 입찰표하고요. 신분증, 매수 신청 보증금. 이거는 이제 그 수표를 끊어가면 좋죠. 수표를. 최저 매각가 10%. 최저 매각가액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14억에 10%면 1억 4천 수표를 끊어가야 돼. 근데 1억 4천 안 끊어가도 되고요. 그냥 1억 5천 끊어가고 싶은 사람은 1억 5천 끊어가면 돼. 근데 단 최저 매각가액의 10% 이상이니까 이상. 단 13억 9,999만 9,999원을 끊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효력이 없는 거죠. 그죠? 이상이니까 14억이 최저 매각가액이면 14억의 10% 1억 4천만 원 이상을 끊어가 1억 5천 6천을 끊어가는 건 상관없죠. 13억 9,999만 9,999원을 끊어가면 안 된다. 효력이 없다. 이거는 공동 입찰 무효다 이거죠. 무효. 공동 입찰 신고서 공동 입찰할 때 지분으로 가져갈 때 지분.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 뭐 길동이하고 뭐 둘리하고 5대5로 딱 지분으로 들어갔다. 그랬을 때 공동 입찰 신고서에다가 지분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2분의 1, 2분지 1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본인이 갔을 때는 뭐 인감증명서 필요 없지만 대리인이 갔을 때는 뭐 3개월 내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위임장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다 있어요. 그 양식이. 그거 그냥 공동 입찰 신고서라든지 이런 거 출력을 하면 그거 따라 나왔어요. 뒷장에 붙어 있어요. 그게. 거기다 써갖고 인감증명만 하나 더 첨부하고 거기다 위임장 거기다가 이제 본인 도장 찍고 해가지고 공동 입찰 신고서는 간인하고 그렇게 해서 입찰 봉투에 그 기일 입찰표, 공동 입찰표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입찰 봉투, 매각 보증금, 입찰 보증금 봉투에다 입찰 보증금 넣고 해서 딱 입찰 봉투를 뒤에 이렇게 스티커 떼는데 그걸 떼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그 입찰함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입찰 법정에 방문한 다음에 입찰 보증금 봉투하고요. 대봉투 등을 한 2장씩 정도 챙겨두고 입찰 가액이 최종 결정되었다면 바로 작성해서 서명 및 날인하고 봉투에 간인해서 제출하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 뭐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기웃기웃하면서 뭐 내 물건 얘기하나? 내 물건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러면서 보면 야 얼마 넣을까? 막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뭐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마감 5분도 안 돼가지고 막 부랴부랴 뛰어가서 넣는 사람들이 0을 하나 더 붙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잘못 써서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거기서 거기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물론 호불호가 있는데 뭐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10분 정도 좀 여유를 두고 좀 신중하고 차분하게 가액을 결정해서 적고 입찰 봉투를 넣는 것이 좋겠다. 위 제출 서류를 흥결 없이 제출했다면요. 그다음에 이제 최고가 매수인 이제 그 개찰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 사법보좌관들하고 직원들이 막 쫙 펴보면서 이제 지네들이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보고 뭐 그게 다 이제 그 뭐 모니터로 이렇게 비춰지긴 하는데 잘 보이진 않고 지네들이 보면서 1등, 2등, 3등, 4등 쭉 해가지고 소팅을 한 다음에 1등을 부른다고요, 그죠? 1등을 부르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최고가 매수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겠냐고 얘기를 해요.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 이제 뒤에 나와가지고 차순위 매수 신고도 이제 접수를 받거든요. 근데 단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 지위자
가격에 입찰 보증금 뺀 금액보다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 더 금액을 더 많이 썼을 적에 차순위 신고를 받아줘요. 그래서 이렇게